문종실록 1권 문종 즉위년 3월 5일 기유 5번째 기사 1450년 경태 1년 평안도 함길도에서 조정에 종사하는 사람이 바치는 잡곡을 모두 쌀로 바치게 하다. 호조에서 아뢰기를 전일에 교지를 내리기를 평안도와 함길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조정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들의 자원을 들어주어 본도의 곡식을 바치도록 하고 전라도와 경상도에 굽고 밀을 가지고 이를 갚아주기로 하였지만 잡곡은 사람들이 준비하기 쉬운 까닭으로 함길도 사람들이 바친 종류는 모두가 조속, 교맥, 서직, 당서이니 여러 해 동안을 쌓아두면 마침내 소용이 없게 될 것인데 하물며 위급한 경우를 당하면 더욱 소용이 어렵게 됩니다. 청컨대 지금부터는 자원에서 바꾸는 사람은 잡곡을 제외하고 모두 쌀로서 바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고맥은 메밀이며 서직은 기장과 피이고 당서는 수수이다. 문종실록 1권 문종 즉위년 3월 5일 기유 6번째 기사 일기주의 외인 덩구랑이 토물을 바치다. 문종실록 1권 문종 즉위년 3월 6일 경술 첫번째 기사 대선 이승손 등이 불사의 정파를 요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다. 이승손과 우사간 대후 김신민 등이 아뢰기를 신등이 듣건대 어제 황효원에게 명하여 집으로 돌아가게 하였으니 그 이유를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대승에서 함께 불사를 간하였는데도 이런 명령이 있으니 신등도 각기 집으로 돌아가서 처벌을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황효원의 자신의 과실이고 경등에게 관계된 것은 아니다 하였다. 이승손 등이 아뢰기를 지금 이 불사를 가는 것은 유독 대간뿐만이 아닙니다. 지편전 성균관 삼관과 생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옳지 않다고 하니 이는 나라 사람들이 모두 옳지 않다고 한 것입니다. 정파하시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는 들어줄 수 없다 하였다. 이승손 등이 아뢰기를 전일에 전하께서 명령하시기를 그대들의 말은 옳지만은 나는 들어줄 수 없다 하심으로 신등은 생각하기를 전하께서 신등이 말한 바에 아무 일로서 이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들어줄 수가 없다고 한다면 신등은 당연히 물러가겠습니다마는 이미 그대들의 말이 옳다 하시고는 또 나는 들어줄 수가 없다고 하셨으니 신등은 실망을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전일에 이른바 경등의 말한 바가 옳다는 것은 경등이 성인의 교훈에 의거하여 말하기 때문이고 나는 들어줄 수가 없다는 것은 성인이 비록 불사를 행하지 않는다고 하였지만은 어찌 경등의 고집불통한 것처럼 하였겠는가. 지금 만약 불당과 불경을 다 제거해버리고 깎은 머리를 다 기르게 한다면 그만이겠지만은 만약 이와 같이 아니한다면 임금 세종대왕을 위해서 하는 일을 중지할 수가 있겠는가? 경등은 내가 주지 않는 것을 모두 알면서도 오히려 이와 같이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문종실록 1권 문종 즉위년 3월 6일 경술 두번째 기사 승정원에 전지하여 황효원의 늘 바직하게 하다. 전지하기를 여생들은 마땅히 질박하고 진실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풍속은 경솔하고 진실성이 적은 편이다. 어제 황효원의 말한 바가 경솔하고 진실성이 적었는데 황효원이 선왕을 섬겼는데도 패만한 말을 하게 되니 그 사람도 또한 선왕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제로 하여금 황효원의 관직을 파면하게 하라. 지편전의 유생들도 그일에 또한 선왕의 일을 가지고 그를 희롱삼아 봉하여 상수하니 나는 매우 경박하게 여기고 있다 하였다. 이때 정희안이 임금의 명령을 받들어 황효원을 힐문하니 황효원이 잠시 동안 말을 변하지 않으므로 정희안이 승전 환자에게 말하기를 황효원이 그 죄를 스스로 알고 있으므로 말이 순서가 없음이 많다 하니 그 까닭으로 이런 명령이 있게 되었다. 승전 환자는 임금의 명령을 받들어 출납하던 환관을 말한다.
문종실록 1권 문종적인년 3월 6일 경술 세 번째 기사. 부마, 안맹담이 향을 올리자 수양대군, 안평대군 등이 차례로 날마다 향을 올리다. 부마, 광덕대부, 안맹담이 향을 올리니 이로부터 수양대군 2호, 안평대군 2용, 임영대군 2구, 졸한, 광평대군 2여의 부인, 금성대군 2유, 졸한, 병원대군 2임의 부인, 영흥대군 2염, 부마인, 통헌대부 윤사로, 화이군 2영, 계양군 2증, 의창군 2공, 한남군 2여, 밀성군 2침, 수춘군 2현, 익현군 2관, 영풍군 2전, 영해군 2장이 각기 차례대로 날마다 향을 올렸다. 문종실록 1권 문종적인년 3월 7일 신해 첫 번째 기사. 성균생은 원효경 등이 불사의 패단을 상소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다. 극이 살피건대 서경의 간언을 따르면 성인이 된다 하였으며 또 자용을 하면 생각이 좁게 된다고 하였으니 예로부터 제왕이 간언을 거절하고서 그 나라를 잘 다스린 이는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자기의 의견을 버리고 남의 장점을 따르는 것은 요제의 성군이 된 까닭이고 간언을 따르고 어기지 않는 것은 당왕의 현군이 된 까닭입니다. 만약 자기가 성명한 채 하면서 언로를 열어놓지 않으면 누가 능히 군주의 위엄을 거스르면서 뇌정 같은 위엄에 대항하겠습니까? 지금 전하께서는 새로 그 천명을 받아 대통을 계승하였으니 국조의 장단과 민생의 휴척이 모두 전하의 첫 정사가 어떻게 하느냐에 매여 있는데 어찌 즉위하신 초기에 불교를 승상에 믿고 토목공사를 크게 일으켜 온갖 방법으로 재물을 소비하면서 모든 불사에 한이 없는 것이겠습니까? 신흥국가의 일이 장차 날로 그릇되어 태평의 정치가 오늘에 비로소 이지러질 것을 두려워합니다. 신흥이 함께 이 뜻을 가지고 전하의 총명을 우러러 모독하였지만 전하께서는 생각해 듣지 않으시고 알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전하께서는 창고가 충실하다고 생각하시며 백성들이 넉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불시의 교리를 나라에 시급히 할 리로 인정하여 폐지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찌 간언을 거절하시면 이 같은 극도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까? 신등은 더욱 간절히 몹시 애석하게 여깁니다. 신등은 또 생각하기를 대간은 군주의 이목이고 조정의 승목입니다. 장차 임금의 총명을 넓히고 백간을 바로 잡음에 있어 이를 버리고서 무엇을 사용하겠습니까? 지금은 헌납신, 황효원 등이 아주 적절하고 충성을 다해서 할 말을 다하여 남김없이 간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자기 한 몸을 위하는 계책이겠습니까? 실로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근심하는 충성인데 전하께서는 다만 들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편출까지 가하여 언로를 막으시니 또한 유독 무슨 마음이겠습니까? 전에 이르기를 임금을 만류하는 것은 임금을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니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좋은 약이 입에는 쓰고 충성스러운 말이 귀에는 거슬리다는 것을 생각하시어 이단을 배척하고 사도를 밝혀서 시초부터 근신하는 도리를 다해서 영구히 전하는 계획을 생각하소서.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들어주지 않는 것을 그대들도 어찌 듣지 못하였는가? 황효우는 극력으로 간함으로써 죄를 얻은 것이 아니라 곧 말을 잘못하였기 때문이다 하였다. 생원 김영벽이 아르기를 황효우의 일은 신등이 그 확실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마는 반드시 극력으로 간함으로써 죄를 얻은 것이라고 인정되니 신들이 성총을 2번이나 번거롭게 하는 것은 다만 전하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들의 말은 옳다. 그러나 충후의 뜻에서 발언한 것은 이리 마침내 패단이 없겠지만은 경박한 패단은 이루 말할 수 없으니 대신의 계책이 어찌 그대들에게 미치지 못하겠는가 하였다. 자용은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함이며 국조는 국운이고 승묵은 준칙이고 사도는 유도를 말한다.
문종실록 1권 문종즉위년 3월 7일 신의 두 번째 기사 대자함에서 세 번째 제를 베풀다. 문종실록 1권 문종즉위년 3월 9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좌참찬 정분 병조 판서 민신 도승지 이사철 등이 대자함의 체제를 살펴보다. 대자함에 가서 고쳐 창건한 체제를 살펴보았다. 문종실록 1권 문종즉위년 3월 9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첨사원 400을 폐지하고 서연관 이귀사를 세자 책봉 전에 우선 출근토록 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첨사원 400은 늘 설치하는 관직은 아니니 그것은 영구히 폐지시키고 서연관은 우선 집현 전에 출근하고 이귀사는 본의에 출근하여 세자가 책봉되기를 기다리라 하였다. 문종실록 1권 문종즉위년 3월 9일 개축 세 번째 기사 화암사 승려 도운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여 그 방수를 시험하다. 전라도 고산현 화암사의 중 도운이 제 마음대로 역마를 타고 승정원에 나와서 고하기를 내가 능히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 지금 대고를 듣고서 밤낮으로 쉬지 않고 왔습니다 하였다. 이때 마침 찬성 최사강의 아내가 죽어서 이미 빈소까지 만들었는데 임금이 승정원에 명령하여 도운에게 그 방수를 시험하도록 하였다. 도운이 그 집에 가서 시체를 열어보고는 말하기를 지금 벌써 시체가 헐어 문드러졌으니 능히 살릴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대고는 임금의 별세를 말한다. 문종실록 1권 문종즉위년 3월 9일 개축 네 번째 기사 우에 읍성을 쌓았다. 주위가 1,500척이나 되었다. 문종실록 1권 문종즉위년 3월 9일 개축 다섯 번째 기사 빈전 삭제에 참여하려는 이서들을 제지한 갑사를 사관원에서 hir문하다. 이보다 앞서 빈전의 삭제의 백관들이 이미 바늘에 정제하였는데 사관원의 연리 7인이 들어오려고 하니 갑사가 막고 들여보내지 않았다. 사관원에서 갑사를 잡아왔어 침박하고 욕하면서 hir문하니 집무소에서 함부로 검군을 잡아왔다고 위에 아래어 형조에 내려 죄상을 추궁하게 하였다. 사관원에서 형조의 국문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하여 복종하지 않으니 다시 사무에 내렸다. 연리는 이설을 말한다. 문종실록 1권 문종즉위년 3월 10일 갑인 첫 번째 기사 담양군 이거의 줄기 그는 대행왕의 궁인 신민 김씨가 낳은 아들이었다. 나이가 12세인데 효우하고 온인하였다. 회간이란 시호를 내렸으니 자인하면서 단절한 것이 회이고 공경하면서 행선한 것이 간이다. 문종실록 1권 문종즉위년 3월 10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의정부 등 여러 관원이 의논하여 대왕의 시호와 묘호를 지어 올리자 그대로 따르다. 의정부에서 6조의 참판과 집현전 제하, 동지 춘추 관사 이상의 관원과 더불어 함께 의논하여 대왕의 시호를 영문, 예무, 인성, 명효라 하고 묘호를 세종이라 아뢰니 그대로 달았다. 문종실록 1권 문종즉위년 3월 10일 갑인 세 번째 기사 납체 전에 죽은 담양군의 약혼자 남씨의 상봉 문제를 예수에 살피도록 하다. 이보다 앞서 담양군이 장차 중추원 부사 남경의 딸에게 장가들려고 하여 이미 대행왕의 교지가 있었는데 다만 납체만 하지 못하였을
뿐이었으므로 의정부와 경창부, 윤, 정책 등을 불러서 남씨가 상복을 입어야 할지의 여부를 의논하게 하니 영의정, 하연 등이 아뢰기를 얘기해서 증자가 묻기를 여자에게 장가들기로 길일을 정하였는데 여자가 죽으면 어찌하겠습니까? 하니 공자가 말하기를 사위가 자취의 상복을 입고 조문하고 이미 장사 지내고 나면 상복을 벗으며 남편이 죽으면 여자도 또한 이와 같이 한다 하였습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길일은 비록 여자의 집에 전교하지 않았지만 이미 길일을 점쳐 정하였으니 지금 남씨로 하여금 상복을 입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상복을 벗고 난 후에 혼인을 허가하겠는가 아니하겠는가 하였다. 여러 사람이 아뢰기를 이미 상복을 입었다면 혼인을 허가할 일치는 없습니다. 신등은 생각하기를 이미 길일을 정하였더라도 납치는 하지 않았으니 상복은 입지 말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선왕께서 이미 여자의 집에 전교하였고 또 벌써 길일도 점쳐 정하셨으니 그것이 예문의 길일을 정하였다는 말에 합한다고 여겨지니 상복을 입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였다. 여러 사람이 아뢰기를 예문으로서 상고한다면 상복을 입는 것이 옳지 못하고 인정으로서 논하면 상복을 입는 것이 옳겠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나의 뜻도 상복을 입는 것이 옳다고 여겨진다. 예제로 하여금 옛날의 제도를 상고하게 하라 하였다. 납치는 신랑집에서 신부집에 혼인을 청하는 의례이고 자취는 오복의 하나인데 발이 조금 굵은 생배로 지은 상복인데 입는 기간은 부모상에는 3년, 조부모상에는 1년, 증조부모상에는 5달, 고조부모상에는 석 달이다. 문종실록 1권 문종적이년 3월 10일 갑인 네 번째 기사 강화부사 양수가 국고를 축내자 이를 전부 징수하도록 명하다. 의금부 진무 양수가 강화부사가 되어 국고인 미국을 많이 축나게 하였으므로 사무에서 추액하여 하려니 임금이 의정부에 의논하기를 양수가 이미 강화부사가 되어 그 직책을 감당하지 못하였고 또 군기판사가 되어 고적이 중에 있으니 관직을 파면한 것이 어떻겠는가 하였다. 하연, 황부인, 박정훈, 남진, 김종서, 정분 등이 의논하기를 양수는 자기의 것으로 만든 물건은 없었으니 교대의 관원이 또한 죄가 없지는 않습니다. 만약 양수의 관직을 파면시키려면 교대한 관원까지 파면시키는 것이 옳겠습니다. 그러나 사유를 2번이나 지냈으니 마땅히 사헌부의 아뢰에 따라 축낸 물건만 징수하는 데 거쳐야 할 것입니다. 아니 그대로 따랐다. 문종실록 1권 문종적이년 3월 10일 갑인 5번째 기사 평안도 도절제사를 별도로 두기를 의논하여 이승평을 선거하다. 도진무, 정효전, 김효성, 이인화와 반원사, 한왁 등을 불러 의정부와 더불어 함께 의논하기를 평안도에 도절제사를 별도로 두어야 하겠는가? 감사가 겸임해야 하겠는가? 강계, 삭주 등 두 고을에 도절제사를 각기 두어야 하겠는가 하니 여러 사람이 아뢰기를 별도로 두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적당한 사람을 가려서 하려라 하니 하연 등이 중추원 부사 이승평을 청가하여 아뢰므로 그대로 따랐다. 문종실록 1권 문종적이년 3월 10일 갑인 6번째 기사 강음령 이은생을 담양군의 상주로 삼다. 문종실록 1권 문종적이년 3월 10일 갑인 7번째 기사 예조에서 담양군의 약혼자 남씨가 상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청하다. 지금 대상 중에 있으니 담양군을 위하여 조회를 정지시켜 거예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또 남경우에 따른 이미 납체, 납패 및 친령의 날까지 정하였으니 상복을 입는 것은 한결같이 성혼의 예절과 같이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대상은 임금의 상사이고 그 애는 사람이 죽었을 때 가족이나 친척이 통곡하는 일이며 납패는 혼인 때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보내는 예물 흔히 푸른 비단과 붉은 비단으로 하는 혼서와 함께 넣어 신부 집에 보내는데 보통 밤에 한다. 친령은 육례의 하나인데 신랑이 친히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직접 맞습니다. 또는 그 예식을 말한다.
문종실록 1권 문종적인년 3월 11일 을미호 첫 번째 기사 동북병감의 찬집을 명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지금 중국에서 병고가 있으니 우리나라에서 변방을 방비하는 일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국 역대의 일은 사책에 상고하면 알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일은 가장 마땅히 먼저 알아야만 할 것인데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으니 매우 옳지 못합니다. 원컨대 삼국시대로부터 고려에 이르기까지 저들 외적이 와서 침범한 일과 우리나라에서 미리 준비하고 방어한 계책의 수미와 득실을 자세히 참고하고 주워 모아서 전하의 관람에 대비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뜻은 매우 좋으니 빨리 마땅히 찬집하여 널리 공부하라 하였다. 후에 찬집을 완성하여 인쇄하고 이름을 동국병감이라 하였다. 문종실록 1권 문종적인년 3월 12일 병진 첫 번째 기사 햇물이지다. 문종실록 1권 문종적인년 3월 12일 병진 두 번째 기사 공조판사 정인지가 남씨의 상복 문제를 다시 아뢰다. 이를 의정부에 의논하게 하다. 정인지가 아뢰기를 신이 덕건대 남경우의 딸이 담양군의 상복을 입는 것은 신의 생각으로는 비록 이미 정한 날이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고제와 가례를 상고해 본다면 혼인을 의정한 후에 납치하고 납치한 후에 납폐를 하고 또 청기의 절차가 있고 그 후에 친령의 예제를 행하게 되니 예기에 이른바 길일을 정하였다는 것은 납치, 납폐 이후의 일인데 지금은 납치, 납폐의 예제를 행하지 않았으니 예기에 기재된 길일을 정하였다고 한 것과는 다릅니다. 또 오늘날의 한 일은 마땅히 뒷날의 법이 될 것이니 뒷날의 종친의 이 같은 경우는 비록 촌수가 먼 일가일지라도 모두 이 예에 따르겠습니까? 남경의 딸이 만약 상복을 입게 된다면 마땅히 봉작한 부인이 되어 뒷날에 마땅히 담양군의 사당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여자가 가묘를 아련하지 않고 죽으면 가묘에 들어가지 못하고 고에게 부하지 못하고 부시의 당에게 장사하게 된다 하고 주에는 며느리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고 하였습니다. 친령한 후에도 다만 가묘를 아련하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며느리가 되지 못하였다고 여겨 고에게 부하지 못하는데 지금 다만 미리 길이를 가려 정하였지만 납체도 아니하고 납폐도 아니한 여자를 사당에 부하게 한다면 선왕의 예제를 제정한 뜻에 있어 아마 합하지 못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남경우의 딸이 상복을 입지 않으면 혼임을 허가하겠는가 하였다. 정인이가 대답하기를 군신의 사이는 진실로 논할 수가 없지만 그 이외에는 그 상복을 입지 않는 사람은 국가에서 그 뜻대로 따라 하기를 맡겨두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뜻을 가지고 빨리 의정부에 의논하라 하였다. 여러 사람들이 아뢰기를 전일의 신등도 또한 예절에 어긋남이 있을 것이라고 여심하였지만 다만 대행대왕께서 평소에 정해놓았던 1인 까닭으로서 상복을 입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였는데 지금 정인지의 아랫바가 꼭 예문에 합하니 마땅히 그 의논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청기는 혼인할 기일을 청함이고 부는 합사를 말하며 부시는 친정을 말한다. 문종실록 1권 문종적인년 3월 13일 정사 첫 번째 기사 햇놀이지다. 문종실록 1권 문종적인년 3월 13일 정사 두 번째 기사 계승부 유수 이계린이 향을 오리다. 문종실록 1권 문종적인년 3월 13일 정사 세 번째 기사 허후 정인지 등이 대행대왕의 시호를 고치고자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다. 허후 정인지 등이 의논하여 하래기를 역대의 세종이라고 일컬었던 군주는 혹은 중흥하였기 때문이거나 혹은 창업하였기 때문이었는데 대행대왕은 이와 같지 않은데도 세종이라고 일컫게 되면 덕행을 기록하는 뜻의 결점이 있어 역대 칭호의 뜻과 같지 않습니다. 청컨대 문종이라고 고쳐서 실제의 덕행을 기록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칭호는 세종이라고 하지만은 선왕의 덕행은 누가 이를 알지 못하겠는가.
더구나 북방에서 공훈이 있었으니 세종이라고 일컫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였다. 문종실록 1권 문종특이년 3월 13일 정사 네번째 기사 사헌부장령 김중념이 고중량과 담양군을 치료했던 의원을 죄주자고 청하다. 담양군이 피접하여 고중량의 집에 있을 때에 고중량이 기휘를 조심하지 아니하여 대고를 초래하였습니다. 지금 다만 관직만 파면시켰으니 청컨대 다시 의원 등을 주문 핵실하여 고중량이 조심하지 않은 것을 알고도 상고에 살피지 않았다면 또 이를 핵실하게 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들이 말이 옳다. 고중량은 내가 장차 고신을 회수할 것이고 의원은 자신이 그 죄를 알고서 이미 알지 못한다고 아뢰었으니 비록 다시 주문하더라도 어찌 주의를 자복하려고 하겠는가. 이로써 고신할 수는 없으니 주문하지 말게 하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피접은 애군을 비함이며 대군은 사망을 말한다. 문종실록 1권 문종특이년 3월 13일 정사 5번째 기사 함견도 감사와 도질제사에게 야인의 방비에 신중히 할 것을 명하다. 함견도 감사와 도질제사에게 유시하기를 지금 온 관압관 당몽현의 사목에 황제가 요동에 내린 칙서에 이르기를 선부 참장 양준이 본년 2월 15일에 관군을 거느리고 순행하여 야호령 관문 밖에 이르러 적신 희령이 거느린 야선의 초마 2천여 명이 앞으로 와서 침구함을 만나서 희령과 적당까지 사로잡아 호송하여 북경에 도착하였다. 또 오랑캐숭에서 따라 돌아온 총기 고빈전이 상세히 말하기를 지금 와라의 인마가 4길로 나뉘어서 야선은 자신이 와서 대동과 선두를 공격하고 아라지원은 영평 등지를 공격하고 달달의 불화왕은 요동을 와서 공격하며 또 한지대의 인마는 감숙성을 와서 공격하기로 기한을 정하여 약속을 정했다고 하는데 더구나 지금 선부가 또 회령을 사로잡아 북경에 호송하였으므로 이 적이 반드시 분노하여 그들이 오는 것이 필시 빠를 것이니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대들은 마땅히 방비와 방어에 근신해야 할 것이다 하고 하였으니 경등은 상세히 알아서 한결같이 방어하는 여러 가지 일에 날로 더욱 계엄하고 또 조금이라도 회의하지 말았어. 뜻밖의 병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또 본도는 지경이 저들의 땅에 연해 있고 또 친신한 야인이 있어서 위에 달달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쭉 잇따라 오니 비밀이 듣고 보아서 만약 확실한 정보를 얻는다면 한편으로는 빨리 평안도에 보고하고 한편으로는 빨리 나에게 아래에 올리게 하라 하였다. 야선은 몽고 와라부의 추장 야선불하를 말한다. 원이 멸망한 뒤 와라부와 달달부의 세력을 규합하여 명의 서북변을 자주 침범하였다. 와라는 와랏 부락을 말한다. 부족을 말한다. 선부는 선부 참장이고 적은 와라를 말하며 본도는 함길도를 말한다. 문종실록 1권 문종특이년 3월 14일 무오 첫번째 기사 햇머리지다. 문종실록 1권 문종특이년 3월 14일 무오 두번째 기사 진관사에서 네번째 제를 올리다. 문종실록 1권 문종특이년 3월 14일 무오 세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1번 국왕이 올린 서계와 예문을 의례에 따라 처리할 것을 청하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장에 의가하여 아뢰기를 의례에 조상을 맞이하면은 지경에 들어오면 끝이라는 것이라 하고 그 주에 이르기를 조상은 국군의 홍서를 주관함이라 하였으며 교회까지 마중나가 위로하지 않는다 하고 그 주에 이르기를 아들이 아직 임금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하였으며 연회를 차리지 않는다 하고 그 주에 이르기를 종묘의 명령을 전하고 시구를 빈궁에 나오게 하고 또
귀신으로 대하지 않는다 하였으니 이제부터 일본 국왕의 사신이 가지고 온 서계와 예물은 청컨대 이 제도에 의하여 빈전에 바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문정실록 1권 문정적 2년 3월 14일 무온 네 번째 기사. 예조에서 일본국의 사신이 빈전에 배리하는 예를 계문하다. 일본 국왕의 사신이 빈전에 배리하는데 의주에 그날에는 유사가 그 안을 빈전의 중문 밖에 북쪽 가까이 남양하에 설치하고 서계 안은 동쪽에 있고 검은 칠을 한 함에 백초 보를 갖추고 예물 안은 서쪽에 있다. 안을 중문 밖에 조금 동쪽으로 북쪽 가까이 남양하에 설치한다. 충호위에서 사자가 쓰는 자리를 대문 안에 남쪽 가까이 동양하에 설치하고 서계 안과 예물 안은 자리 안에 북쪽 가까이에 둔다. 함과 보를 갖추었다. 통례문에서는 전이의 자리를 중문 밖에 동쪽 가까이 서양하여 설치하고 통창과 복례량은 남쪽에 있어 조금 물러가서 북쪽을 위로하고 사자의 자리는 뜰 가운데 남쪽 가까이 북향하여 동쪽을 위로하여 설치하되 자리는 다르게 하고 겹슬로 한다. 사자와 부사가 한 줄이 되게 자리를 설치하고 선주 안물 시봉이 한 줄이 되고 반종인이 한 줄이 되는데 줄마다 통사가 거느리고 들어온다. 전 이각에 병조에서 관할된 군사를 거느리고 문에 둔쳐서 군사를 배열하기를 평상시와 같이 한다. 사자가 대문 밖에 이르면 통사가 맞이하여 자리에 들어오고 서계와 예물은 안 위에 둔다. 시각이 되면 복례량이 사자를 인도에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고 시봉이 서계와 예물을 싸서 받들고 앞줄 사자 앞에 선다. 성지가 나아가 사자에게 나아가 동부쪽에서 서양하여 쓰고 통찬이 괴라고 잔하면 무릇 알리며 부를 때나 교지를 전할 때 통사가 말을 한다. 복렬왕이 사자와 부사를 인도하여 조금 앞으로 나아가서 꿇어앉고 선주 이하의 종인들도 모두 꿇어앉는다. 시봉이 서계를 가지고 꿇어앉아 사자에게 주면 사자가 서계를 받아 승지에게 준다. 승지가 꿇어앉아 전에 받들어 안 위에 두고 물러간다. 통사가 예물을 전에 받들어 안 위에 두고 물러가 그 전 자리로 돌아간다. 통찬이 부복 흥 평신이라 찬하면 사자가 모두 부복하에다 일어나서 몸을 편다. 복례량이 사자를 인도하여 물러가서 그 전 자리로 돌아간다. 통찬이 국궁 사배 흥 평신이라 찬하여 사자들이 모두 몸을 굽혀 4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그 전대로 편다. 사알이 서계와 예물을 받으러 내전으로 들어가고 복례량이 사자를 인도하여 나와서 서는 자리에 나아간다. 조금 뒤에 복례량이 사자를 인도하여 자리에 나아간다. 시봉이 예물을 받들고 앞으로 가서 책상 위에 두고 사알이 나가 사자에게 나가서 동북쪽에서 서양하여 선다. 통찬이 괴라고 찬하며 복례량이 사자와 부사를 인도하여 조금 밖으로 나아가서 꿇어앉고 선주 이하의 사람도 모두 꿇어앉는다. 사알이 꿇어앉아 사자의 말을 듣고 내전으로 들어간다. 통찬이 부복 흥 평신이라고 찬하면 사자들이 모두 고개를 숙이고 엎드렸다 일어나서 몸을 거전대로 편다. 사알이 나가 사자 앞에 나가서 쓰는데 통찬이 괴라고 찬하면 사자들이 모두 꿇어앉는다. 사알이 전지하고 난 후에 통찬이 부복 흥 평신이라고 찬하면 복례량이 사자 부사를 인도하여 물러나와 거전자리로 돌아가고 선주 이하의 사람 모두 고개를 숙이고 엎드렸다 일어나서 몸을 거전대로 편다. 통찬이 국궁 사배 흥 평신이라고 찬하면 사자들이 모두 몸을 굽혀 4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거전대로 편다. 사알이 예물을 받으러 내전으로 들어가고 복례량이 사자를 인도하여 나와서는 자리에 나아간다고 하였습니다. 서계는 일본의 사신이 가지고 오던 서장, 일본 사신의 서계는 대마, 도주, 종씨가 발행하였으나 일본 국왕의 사신은 어소에서 발행하였던 것이었다. 차는 소리질러 아림이며 사알은 조선시대 때 임금의 명령을 전달하는 일을 맡아보던 정육품의 잡직인데 액정설에 속하였으며 승급이 되지 않았다.
문정실록 1권 문정적인년 3월 15일 기미 첫 번째 기사 햇노래지다. 문정실록 1권 문정적인년 3월 15일 기미 두 번째 기사 망전을 의식대로 거행하다. 망전은 보름에 들이던 전이다. 문정실록 1권 문정적인년 3월 15일 기미 세 번째 기사 일본국 사신 경릉 등이 빈전에서 곡하고 예물과 서계를 바치다. 일본국 사신 경릉 등 25인이 빈전에 나아가서 곡하고 예물과 서계를 바쳤는데 그 세계는 이러하였다. 일본국 원희성은 조선국왕 전하께서 삼가 회답합니다. 귀국은 인국의 우호를 돈독하게 한 후로부터 화려한 돗자리와 좋은 약 등을 어느 때나 보내지 않은 때가 없었으며 더구나 불교가 점차 동방으로 전파되어 백마의 발자국이 이 지방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나 교법의 유통이 귀국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렇다면 악을 금지하고 그릇됨을 방지시켜 사람들이 모두 불교의 제도를 받게 된 것은 귀국의 착한功德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에 신사의 영의가 있어 나라 사람들이 숭상하고 소중히 여겨 법보로서 영흠을 주는 것을 보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장경 일부는 돌아오는 배편에서 붙여보내니 다만 귀국의 지치의 여경이 멀리 우리나라 신사에 미칠 뿐만 아니라 다시 모름지기 나라 사람의 원망을 달성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변변치 못한 토산물을 별폭과 같이 갖추니 체납하여 주시면 다행이겠습니다. 예물은 갑옷 1령, 흑칠 초병, 대도 10병, 연위견 10단, 도금병품 1쌍, 구리새 남비와 제자까지 각기 10통, 감청 1건, 녹청 2건, 적동 300건입니다. 백마의 발자국은 한나라 명제 때에 마등 축범란이 서역에서 처음으로 백마에 불경을 짓고 중국에 왔음을 일컫는다. 지치는 이상적으로 잘 다스려진 정치이고 여경은 적선의 가품으로 앞으로 받을 경사를 말하며 흑칠 초병은 칼자루와 칼집에 검은 칠을 한 것을 말한다. 제자는 드는 기구이고 감청은 감색의 체료이며 녹청은 녹색의 체료를 말한다. 문정실록 1권 문정적인년 3월 15일 기미 네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동파역과 정교역 사이에 초현 소참을 세우고자 청하니 허락하다. 의정부에서 아래기를 동파역과 정교역이 서로 매우 멀어 떨어져 있으니 청컨대 두 역 사이에 다시 초연 소참을 세우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문정실록 1권 문정적인년 3월 16일 경신 첫 번째 기사 햇물이 지다. 문정실록 1권 문정적인년 3월 16일 경신 두 번째 기사 담양군을 위한 불사비용으로 쌀과 물품을 내리다. 신빈 김씨가 그 아들 담양군 이거를 위하여 경문을 인쇄하려고 하여 임금에게 청하니 임금이 쌀 500석을 주고 무릇 수용된 물건은 모두 그의 청에 달았다. 이때 국가의 일이 오로지 부처를 섬기는 데만 있으므로 국가가 텅 비게 되고 민간에서는 소란이 일어났으나 대신들 중에 간화에 못하게 하는 사람이 없었다. 문정실록 1권 문정적인년 3월 16일 경신 세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도형, 유형 이하의 형벌을 과제하도록 청하다. 지금 대행왕이 별세한 지 27일이 지났으니 청컨대 도형과 유형 이하의 형벌은 위에 계달하여 과제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문정실록 1권 문정적인년 3월 16일 경신 네 번째 기사 호군 김담이 귀향하여 상제 마치기를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다. 신은 지금 아무런 하는 일이 없으니 향리에 돌아가서 상제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선왕께서 명소하시고 또 할 일이 있으니 들어줄 수 없다 하였다.
문정실록 1권 문종적인년 3월 16일 경신 5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작물죄를 범한 부여형감 정시응을 함길도에 입거하도록 청하다. 부여형감 정시응은 장미로서 심은 사람인데 마침 사면을 만나 석방되어 목숨을 보존하고 있으니 비록 형률에 의하여 주의를 처단하지는 못할지라도 고신을 추탈하여 먼 변방으로 내쫓아 종신토록 돌아오지 못하게 하여 사람들의 소망에 통쾌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마땅히 함길도의 아주 먼 변방 9년에 전 가족을 입거하도록 해야 할 것이지만은 그러나 작물이 다 징수되기를 기다린 후에 돌려보낸다면 고의로 세월을 지체하면서 다 바치기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니 부모와 일적으로 하여금 전택과 노비를 팔아서 뒤따라 충당보상하게 하고 정시응과 가족은 즉시 들여보내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장리는 작물죄를 범한 배설아치이며 고시는 직첩을 말한다. 문정실록 1권 문종적인년 3월 17일 신묘 첫번째 기사. 승지들이 임금의 빈전에 나아감을 만류하니 그대로 따르다. 신등이 듣건대 임금께서 내일 빈전으로 나아가시려고 한다고 하는데 지금 창접이 겨우 거쳤으니 마땅히 귀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의세에 이르기를 백가를 가장 꺼린다 하니 삼가 조리하시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전에 빈전에 나아가려고 하였지만은 종기가 연달아 발생한 까닭으로 그대로 하지 못하였는데 지금 조금 나았으니 내가 마땅히 나가야겠다 하였다. 다시 이르기를 의세를 살펴보건대 100일 안에 모름지기 건신해야 한다 하니 청컨대 이달에 한해서만 나가지 마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백가는 흰 딱지 헌대가 물었을 때 생기는 껍질을 말한다. 문종실록 1권 문종적인년 3월 17일 신묘 두번째 기사. 평안도에 부임하는 이승평에게 평안도의 사정을 알려주다. 임금이 이승평을 불러 이르기를 평안도는 근래에 해마다 실렁하게 되어 백성들이 매우 굶주리고 고생하고 또 변방의 사변도 있으니 경은 빨리 가서 그대의 마음과 힘을 다하라 하니 이승평이 명령을 듣고 즉시 떠났다. 문종실록 1권 문종적인년 3월 17일 신묘 세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평안도 외적 방어 방법을 아뢰니 그대로 따르다. 평안도의 방어가 가장 기묘하니 외적을 방어하는 준비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봄에 추려서 온 제주의 험 있는 말 700필과 하삼도 강목장의 망아지를 가지고 건장한 말로 바꾸어서 본도로 보내어 말이 없는 군사에게 주어서 전마에 대비하게 하고 또 군기감의 각공 500정을 도질제사에게 보내어 군사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고 또 마전, 편전 등의 외적 방어에 쓰이는 이기를 평양, 의주, 안주, 정주, 연병, 강계, 삭주 등의 고을의 도회소를 정하여 그 도의 도질제사로 하여금 고찰하여 많이 만들어서 그 방어 상태의 완급에 따라 적당히 나누어 주어 그들로 하여금 상시로 활쏘기를 익히게 하여 그 근실하고 태만함을 규찰하도록 한 것은 거전히 수교에 의하여 거듭 밝혀서 거행하도록 하고 함길도까지 이문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마저는 전쟁에 쓰이는 화살의 하나인데 세종실록 오래에 의해 보면 화살의 빛이 좁고 찰촉이 작은 것을 마전이라고 하였다. 편전은 1000보 이상의 먼 거리를 쓸 수 있는 가늘고 짧은 화살인데 세종실록 오래에 의해 보면 찰촉의 화살 길이가 1척 2촌인 것을 편전이라 한다. 편전은 통으로 쓰는 화살이다 하였다. 수교는 임금의 교명이다. 문종실록 1권 문종적인년 3월 18일 임술 첫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대행대왕의 산릉에 수리영관을 보내어 회장할 것을 청하다. 대행대왕의 산릉에 장사 지낼 때 각도의 감사로 하여금 수리영관을 보내어 회장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수리영관은 각도 관찰사의 감령이나 절제사의 병령 수영에 종사하던 경력이나 도사를 이끌고 회장은 나라에서 임금이나 이품 이상의 대신이 죽었을 때 각사의 관원
루원이 장례에 참여하던 일이다. 예장이다. 문정실록 1권 문종특이년 3월 19일 개해 첫 번째 기사. 죽은 부지돈영 부사 김중엄의 아내 조씨의 직첩을 회수하다. 처음에 고 부지돈영 부사 김중엄의 아내 조씨는 평양부원군 조대림의 딸로서 세속에서 이웃집에 초상이 났으면 봉씨를 목호에 끼워 지붕 위에 두고 상가를 향하여 불상을 물리치게 하였는데 조씨의 집이 빈전에 가까우므로 목호와 봉씨를 설치하여 빈전을 바로 향하게 하였었다. 이때 이르러 사무에서 탄핵하여 아뢰기를 조씨가 좌도를 함부로 하여 불경한 일을 하였으니 과제하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의정부에 내려 이를 의논하게 하니 의논하여 아뢰기를 집안에 장성한 아들이 없으니 마땅히 작첩을 회수해야 할 것입니다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봉씨는 쑥의 줄기로 만든 화살이고 목호는 나무로 만든 화살이고 좌도는 사도를 말한다. 문정실록 1권 문종특이년 3월 19일 개해 두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승려 홍해와 승, 홍담, 부승, 권온의 주회를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다. 분대 감찰이 인수부에 앉아 있는데 진관사의 중 홍해가 바로 공중으로 들어와서 제가 승상을 끌어당겨서 앉았다. 사헌부에서는 홍해가 교만 방자에 예절이 없는데도 승, 홍담과 부승, 권온이 검하지 않고 앉게 허락하였으니 모두 과제하기를 청하였으나 명하여 논제하지 말게 하였다. 분대 감찰은 지방관리의 치적, 건만, 청탁과 백성들의 질고들을 규찰하고 각 관서의 사무를 감독하기 위하여 지방에 파견하는 사무의 감찰이고 승상은 당 하관이 앉던 의자의 하나인데 노건으로 엮어서 접거나 펼 수 있는 것이었다. 문정실록 1권 문정특이년 3월 20일 갑자 첫 번째 기사. 경기감사 박중림이 향을 올리다. 문정실록 1권 문정특이년 3월 20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예조판서 허후가 술을 들이도록 청하다. 대행대왕께서 명령하시기를 초상난 뒤 3일 만에 밥을 먹고 한 달이 넘으면 술을 마시며 졸고 후에는 고기를 먹으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미 한 달이 넘었으니 조금 술을 드시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문정실록 1권 문정특이년 3월 20일 갑자 세 번째 기사. 허호가 상내 의주의 틀린 부분을 고칠 것을 아뢰다. 변효문과 정책 등이 일찍이 상내 의주를 찬정하니 대행왕께서 보시고 의정부에 내려 마련하도록 하였으나 의정부에서 미처 고열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대행왕의 상내는 마땅히 이 의주를 사용해야 하는데도 의정부에서는 생각하기를 이 의주를 대행왕께서 이미 보셨으니 고칠 수 없다고 여긴 것입니다. 정책은 생각하기를 대행왕께서 의정부에 내려 마감하게 하였으니 이는 곧 완성되지 못한 글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신도 또한 자세히 이를 관찰해보니 잘못 온당하지 못한 것이 있으므로 그 이미 행한 절차는 소급하여 고칠 수 없지만은 행하지 않는 절차는 마땅히 교정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선왕께서 이미 벌써 보셨으니 경술이 고칠 수 없다. 경등이 틀린 곳을 자세히 보아서 아뢰어라 하였다. 드디어 의정부로 하여금 다시 의논하게 하니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올해 의주는 선왕께서 이미 벌써 찬정하셨는데 신등으로 하여금 헤아려 의논하도록 하니 이것은 중대한 일이므로 즉시 의논하여 아뢰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보다 먼저 연습하고 빈전을 설치할 즈음에 모두 이 의주를 사용하였는데 유독 산능에 장사 지낼 때 의주를 시행하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또한 전례가 있으니 어찌 크게 서로 틀린 것이 있겠습니까? 산능에 장사 지내기 전에는 선왕께서 이미 정한 의주를 갑자기 수정하여 고치게 하는 것이 옳지 못합니다. 만약 이 의주를 사용하여 통하지 않는 곳이 있으면 혹은 성상께서 제처하시든지 혹은 대신들에게 의논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의주는 선왕께서 비록 이미 보셨지만은 의정부에서 의논하여 아렘을 기다려 그 후에 정하게 되니 그런 까닭으로 만약 아주 통하지 않은 곳이 있다면 대신들에게 의논하여 정리하려고 하지만 방해되는 일이 없다면 선왕께서도 이미 완성하신 의주를 내가 어찌 경솔히 고칠 수가 있겠는가 하였다. 문정실록 1권 문정주기년 3월 21일 얼축 첫 번째 기사 무안군의 집을 수리하여 자수궁이라 이름하다. 임금이 무안군의 예전 집을 수리하도록 명하고 이름을 자수궁이라 하였으니 장차 순왕의 후궁을 거처하도록 함이었다. 문정실록 1권 문정주기년 3월 21일 얼축 두 번째 기사 대자함에서 다섯 번째 제를 올리다. 문정실록 1권 문정주기년 3월 21일 얼축 세 번째 기사 헌능의 소나무 벌레를 잡도록 명하다. 헌능산의 솔잎을 먹으니 벌레들이 군인들을 보내어 이를 잡게 하였다. 문정실록 1권 문정주기년 3월 22일 병인 첫 번째 기사 햇물이지다. 문정실록 1권 문정주기년 3월 23일 정묘 첫 번째 기사 햇물이지다. 문정실록 1권 문정주기년 3월 23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임금이 조전, 석전, 상식을 직접 행하려 하자 승정원에서 조리하기를 청하다. 신등이 듣건대 성상께서 조전, 석전과 상식을 친히 행하시려고 한다 하지만 내 이의 말을 듣건대 전일의 종기에 창구가 아물지 않았으므로 마땅히 오르내리면서 행례할 수 없다 하니 청컨대 나오시지 말고 조리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종기가 난 것은 이미 나았으니 마땅히 의원에게 물어서 잘 처리하겠다 하고 의정부에도 또한 이를 두세 번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등의 말이 간절하고 지극하니 내가 마땅히 하루 이틀 더 조리하겠다 하였다. 문정실록 1권 문정주기년 3월 23일 정묘 세 번째 기사 예조에서 상행위를 하는 외인의 변경 침범에 대비할 것을 주청하다. 예조의 사리기를 상호군 윤인보의 말이 해마다 2월 3월에도 대마도의 상외가 많이 나오는데 금년에는 전혀 왕래가 없었습니다. 예전에 외인 조전이 나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전에 중원에서 도둑질할 때에 한 사람이 공첩을 가진 이가 있기에 빼앗아 보니 곧 조선의 치보에 의한 외인의 도둑질한 소식이며 변방을 방비하고 경계를 엄중히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도둑질을 하였으나 이롭지 못하여 돌아갔는데 그 후에도 만약 조선의 국경을 지나 중국에서 도둑질을 한다면 또한 반드시 이롭지 못할 것입니다고 하였습니다. 금년에 상회가 오지 않는 것은 의심근데 반드시 중국에서 도둑질하려고 하여도 우리나라에 누설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과연 중국에서 도둑질을 하게 된다면 지나갈 때 혹시 변경을 침범할까 두려우니 청컨대 연변의 주군에 유시하여 미리 이를 방비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의정부에서 비밀히 조치할 것이다 하였다. 상회는 상행위를 하는 외인이며 중문은 중국이고 치보는 빨리 보고하는 문서이다. 문정실록 1권 문정주기년 3월 23일 정묘 네 번째 기사 의회 왕후의 기신제를 거행하는 가부를 의논하게 하다. 이 계전에게 명하여 경복궁에 나아가서 소혼 왕후의 기신제를 쓸 향수를 전하게 하였다. 이보다 앞서 임금께서 의정부에 명하여 의회 왕후 기신제를 거행하는 가부에 대하여 의논하게 하였더니 여러 사람이 아뢰기를 졸국 안에는 크고 작은 제사를 정지시키는 것이 선인의 제도입니다. 이것은 성경 이외의 별종 일도로서 조선을 위해 설치한 것이니 거행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였다. 공조판서 정인지와 예조판서 허후는 아뢰기를 크고 작은 제사를 정지시키는 것은 이미 일정한 제도가 있으므로 사직과 종묘에도 오히려 제사 지내지 않는데 어찌 유독 기신제를 베푸는 것에만 서두르겠습니까?
조선의 마음이 차마 제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요. 후사의 마음이 차마 제사를 지낼 수 없기 때문이니 지금 이 기신제를 결단코 계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였으나 마침내 의정부의 의논에 따랐다. 문종실록 1권 문종 즉위년 3월 24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정군 민신 이사철 등이 대자함 수창한 것을 살피다. 문종실록 1권 문종 즉위년 3월 24일 무진 두 번째 기사 일본국 사신이 가지고 온 적동의 무역을 의정부에 의논하게 하다. 일본 국왕의 사신이 적동을 많이 가지고 왔으므로 각사의 관리들이 품질을 보고 무역을 하려고 하니 사신이 말하기를 지금 내가 가지고 온 동을 만약 모두 관에서 무역하게 된다면 마땅히 포소에 있으면서 무역할 것인데 어찌 서울까지 올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고는 듣지 않았다. 감호관이 또 이를 말하니 상관인이 말하기를 우리나라의 풍속에 군주는 세력이 약하고 신하는 세력이 강성하여서 국왕이 보내는 것은 다만 서장에 기재된 물품뿐이고 그 나머지는 모두가 대신에 소속된 것이니 만약 모두 관에서 무역을 하게 된다면 우리들이 돌아가서 반드시 죄책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감호관 노숙동이 말하기를 대개 우리나라의 법은 제정되면 비록 1000만년이 되더라도 병리되지 않는다. 이보다 앞서 사신이 잔물을 많이 가지고 와서 혹은 1100타까지 이르게 되어 운반할 때 영로에서 지탱할 수가 없었으며 비록 농사철을 당하더라도 민간의 소와 말을 내어서 이를 수송하게 되므로 대왕께서 그것이 백성의 폐단이 됨을 염려하셔서 법을 제정할 생각하기를 서울과 지방에 모두 공무역을 하게 되면 이 폐단이 저절로 없어질 것이라 하였던 것이다. 지금 임금께서 죄질 중에 계시니 선왕의 법은 고칠 수 없으니 또 초상을 당하고 있으므로 모든 일을 계달하기도 어렵다 하니 사신이 말하기를 교린하는 것은 나라의 대사로서 두 나라에서 인후를 계속 한 지가 100년 1000년이 되었는데 지금 만약 이같이 한다면 교린이 영구할지 어찌 알겠습니까? 하였다. 노숙동은 대답하기를 이 일은 임금께서 알지 못하는 것이고 다만 관리들이 법을 두려워하여 말했을 뿐이다. 그대가 두 나라에 통신하는 사람이 되어서 어찌 감히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아니 사신이 말하기를 내가 과연 말을 잘못했습니다. 다만 내가 가지고 온 물건은 절반 이상은 대신의 물품이기 때문에 만약 사사를 교환하지 못한다면 반드시 원망과 노여움이 생길 것이므로 이같이 말했을 뿐입니다 하였다. 예조에서 이 일을 가지고 아내는 임금이 말하기를 의정부에 의논하라 하였다. 감호관은 외인이나 여진의 사신을 감독하고 호송하던 관원인데 외국의 일본의 사신이나 여진 사신을 접대하는 관원은 말한다. 문종실록 1권 문종 즉위년 3월 24일 무진 세 번째 기사 해동청을 바친 함경도 각지 수령에게 의복과 작급을 내려주다. 함길도의 단천, 부령, 회령과 평안도의 희천 등의 고을 수령들이 각각 해동청 1년씩을 잡아 바치니 모두 의복 1습을 하사하였다. 경성에서는 해동청 1년을 잡아 바치니 작 1급을 내려주고 온성에서도 또한 해동청 2년을 잡아 바치니 부사에게는 통훈대부의 작업을 다하였기 때문에 나라의 제도에 관직이 통훈대부에 이르면 특지가 아니고서는 의례 정산품 이상의 품계에 오를 수 없다. 의복 2습을 하사하고 판관에게는 작 1급을 내려주었다. 특지는 임금이 통정대부 정산품 이상의 문무관을 특별히 임명하던 제도이다. 자내 제수이다. 문종실록 1권 문종 즉위년 3월 25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주문사 나무령의 통사가 사목을 가지고 와서 아래다. 나무령의 통사가 사목을 가지고 와서 먼저 아래였으니 상사와 진언하는 마피를 정지시킨 일 때문이었다. 문종실록 1권 문종 즉위년 3월 25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충청도 감사 권극하가 사람을 보내어 빈전에 향을 올리다. 홍주 목사 유경생도 보내어 향을 올렸다.
문정실록 1권 문정적이년 3월 25일 기사 세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변방을 방하는 일을 의논하여 올리다. 의정부에서 수호하는 일을 의논하여 이르기를 신등이 생각하건대 특별히 조치할 일은 없으나 다만 옛사람의 말에 편안할 때에 위태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으니 지금 국가가 오랫동안 편안하기 때문에 혹시 변경 방비에 소홀할까 두려운데 더구나 바람이 순조로울 때를 당하면 더욱 마땅히 조심해서 여러 도의 공문을 보내어 척후를 먼 곳에 배치하고 봉화를 조심하여 변방의 사변에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덩구랑이 이미 호서에 도착하였으니 이 사람이 본국의 사정을 내통하는 것은 비록 그 집에 있더라도 연달아 사변을 하려 위에 올라오면 들은 바의 사변을 어찌 다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를 물어보면 알 수가 있으니 그런 후에 처리하여도 늦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변방을 방비해야 한다는 말을 갑자기 내리면 외인의 포수에 머물러 있는 자가 많으므로 변장들은 반드시 국가에서 들은 바가 있어서 일을 한다고 여길 것입니다. 아니 그대로 따랐다.